세 단계로 나누어서 이 학생이 지금 현재 공부를 이제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레벨 테스트는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 가는가? 그리고 레벨 테스트 시간도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이 수업 계획서 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어야 좀 개인적인 팁을 조금 드리고. 안녕하세요, 맹수입니다. 오늘은 과풀과 영상 2탄을 준비해 봤는데요. 오늘은 첫 수업 혹은 시범 수업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 가야 하는지에 관련해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혹시 본인은 아직 과외를 구하는 단계에 있다, 혹은 과외를 어디서 어떻게 구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1탄 영상에 굉장히 자세히 정리해 두었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단계로 나누어서 최대한 컴팩트하게 정리를 해 보았으니까요.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수업 전 단계입니다. 수업 전에 무엇을 준비해 가야 하는가인데요. 학부모님과 이렇게 상담을 해서 과외가 성사된 이후에 총 두 가지 확인 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희망사항이고 두 번째는 현재 수준입니다. 첫 번째 희망사항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지고 있는 목표치, 예를 들어서 몇 학년 모의고사를 몇 점 정도로 받고 싶다, 몇 등급 정도로 받고 싶다, 혹은 내신을 어느 정도 받고 싶다, 이런 목표치가 있는지 좀 여쭤보시고, 또는 어떤 수업을 받고 싶으신지,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 과외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모의고사, 수능 성적을 올리고 싶다 하는 학생들도 있는 반면, 전반적인 독해 능력을 기르고 싶다, 아니면 영어 스피치 같은 걸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세분화된 요구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스타일의 수업을 원하는 건지, 뭔가 전형적인 어떤 한국의 어떤 모의고사 푸는 그런 수업을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기타 요청사항이 있으신 건지, 이런 거를 좀 확인을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현재 수준을 확인하는 거는 어떻게 하느냐? 가장 객관적인 지표, 그리고 가장 통념적인 지표는 모의고사 점수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가르치다 보니까 영어 모의고사 점수를 여쭤봅니다. 기존에 푼 게 있다면은 몇 학년, 몇 월, 몇 점, 몇 등급 이런 식으로 이제 여쭤보고요. 이 유형별 점수 이런 성적표까지 있다면은 그것까지 혹시 보내주실 수 있는지 이렇게 요청을 드리게 됩니다. 다른 과목도 다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이런 모의고사 점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모의고사 점수가 있다 하더라도 이 두 번째 지표까지 준비를 해주시면 좋은데요. 두 번째가 바로 내신 점수입니다.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내신 점수가 있겠죠. 평균적으로 이 학교 내신에서 몇 점 정도를 받고 있는지 파악을 하시면 이 학생이 지금 현재 공부를 이제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의고사가 사실 가장 편리하게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 내신은 워낙 학교나 지역별로 이렇게 천차만별인 경우가 있어서 객관적인 지표가 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신도 없고 모의고사도 없고 이런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런 학생들은 현재 다니고 있는 학원이 있는지, 그 학원에서 레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거를 좀 여쭤보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보시기에 이 학생의 수준이 현재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대략적으로 좀 여쭤보게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업 전에 이 학생이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그런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하실 때 첫 수업 때 레벨 테스트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레벨 테스트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그게 바로 2단계입니다. 네, 2단계는 수업 중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초등학생이 아니더라도 중고등학생을 하더라도 레벨 테스트는 꼭 준비해 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첫 수업 때 레벨 테스트를 안 한 수업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레벨 테스트는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 가는가? 1단계에서 학부모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파악한 학생의 수준이 있을 거잖아요.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레벨 테스트를 준비해 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이 중학생인데 현재 고등학생 모의고사를 선행하고 있다. 근데 고2 모의고사가 2등급이 나온다. 그렇게 하면은 저는 고2, 3, 6, 9 그리고 고3, 3월 모의고사까지 이렇게 4개 분을 합쳐서 뭔가 유형별로 중요한 문제, 심화 문제 좀 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짜집기를 합니다. 그래서 짜집기를 해서 이걸로 레벨 테스트를 이제 준비를 해 가요.
왜냐하면 모의고사 하나를 다 풀라고 시킬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레벨 테스트에 그 정도의 시간을 할애를 하는 거는 이제 조금 시간이 아깝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절히 이 문제를 배치를 하셔서 레벨 테스트를 준비해 가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중학생인데 고2 모의고사 선행을 하고 있는데 한 4, 5등급 정도가 나온다. 그렇다면 사실 이 학생은 아직 지금 고2 모의고사를 풀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같은 경우에는 고1 모의고사를 레벨 테스트로 준비해 갑니다. 그래서 고1 369를 이렇게 섞은 문제들을 가져가게 됩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완전 기초를 준비해야 하는 학생이 아니라면 굉장히 쉬운 유형의 문제들은 빼고 이제 뭐 빈칸 넣기라거나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저희가 중 또는 이제 중상급 정도 된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문제들을 위주로 이렇게 준비를 해 가고요. 또 이제 어려운 문제들도 중간 사이사이에 넣어서 이렇게 준비를 레벨 테스트를 해 가게 됩니다. 다른 과목도 비슷하게 준비를 해 가시면 돼요. 그렇다면 모의고사 점수가 없는 초중학생들은 어떻게 레벨 테스트를 준비해 가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는 단어 테스트를 준비해 갑니다. 근데 이게 영어는 단어라면 다른 과목들은 뭐 유형별 혹은 난이도별 문제들을 이렇게 좀 짜깁기 해서 준비를 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를 좀 예시로 좀 먼저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 단어 테스트를 할 때 이 단어의 레벨 상중하를 나눠서 이 적절히 섞어서 준비해 갑니다. 이런 거는 솔직히 여러분 인터넷만 찾아봐도 나오고요. 시중에 파는 단어집 같은 것만 보셔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누군가를 가르치게 될 과외 선생님이라면 그 정도 감은 솔직히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힘든 수험 생활을 버텨오셨기 때문에 그 정도 감은 여러분들 안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난이도를 식별을 해서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고 그걸로 단어 테스트를 준비해 가고요. 그렇다면 저는 레벨 테스트 중 뭘 하고 있어야 하나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거는 일단 첫 번째, 저는 사전에 학부모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이 학생이 지금 풀고 있는 문제집, 좀 전에 풀었던 문제집, 전에 풀었던 시험지, 모의고사, 학교 내신 시험 등등등 이런 것이 있다면은 이제 수업 때 제가 꼭 보고 싶으니 준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러고 요청을 드려요. 그래서 학생이 레벨 테스트를 푸는 동안 저는 옆에서 그걸 이렇게 빠르게 스캔하는 거죠. 보면서 이 학생은 이런 유형의 문제를 어려워하는구나. 이 학생은 이 정도의 난이도의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풀기 어려워하는구나. 이런 거를 파악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파악하면 좋은 점, 바로 학생의 공부 습관입니다. 이렇게 문제집을 보다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채점을 잘 안 하는 경향성이 있다거나 오답을 이렇게 잘 못하는 경향성이 있다거나 이런 이렇게 좀 고치면 좋을 그런 공부 습관들이 여러분 눈에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좀 정리를 해서 나중에 학부모님 그리고 학생에게 전달을 하시면 사실 싫어할 사람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대학생 과외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이 전문 과외와 비교되는 대하는 측면에서 대학생 과외가 조금 더 어떤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저희도 수험 생활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대학생 과외의 강점을 살려서 이렇게 학습적인 어떤 그런 문제 틀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공부 습관이나 공부 태도 관련한 것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슬쩍슬쩍 팁을 주시면은 정말 좋아하실 겁니다. 이건 정말 강추드리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스캔만 하면은 또 당연히 안 되겠죠. 또 두 번째는 뭘 하셔야 하냐면요. 레벨 테스트를 푸는 학생을 봐야 합니다. 이 레벨 테스트를 어떻게 풀고 있는지, 풀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문제를 푸는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어떤 문제는 좀 건너뛰는지, 어느 부분에서 막혀야 하는지 이런 것까지 다 보셔야 합니다. 이런 걸 이렇게 슬 보시면서 나중에 이런 부분을 좀 설명해 줘야겠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레벨 테스트 시간도 궁금해 하실 텐데요. 저는 주로 2시간 수업을 많이 했는데 2시간 수업 기준 30분 정도로 레벨 테스트를 받습니다. 30분 이상 넘어가게 하지는 않았어요. 되도록. 왜냐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지만 만약에 제가 과외를 받는 입장이라면 레벨 테스트를 30분 이상 본다. 시간이 조금 아깝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만큼 제가 설명을 들을 시간이 조금 줄어들다 보니까. 그렇지만 레벨 테스트는 꼭 필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최대한 컴팩트하게 간단하게 짧은 시간 내에 끝낼 수 있게 하되 효율적으로 좀 시간을 분배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린 시간은 30분 이내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2시간 수업 기준 1시간 반이 남게 되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는 레벨 테스트에서 틀린 문제를 오답합니다. 당연히 제대로 준비해간 레벨 테스트라면 이 학생이 100점을 맞았을 확률은 0%여야 해요. 이 학생이 맞는 문제는 이 정도 문제는 맞는구나 라고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되고, 틀리는 문제는 이 정도부터는 틀리는구나. 그래서 이 학생의 현재 수준을 맞는 문제와 틀리는 문제의 비율, 난이도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면서 파악을 하려는 게 레벨 테스트잖아요. 그래서 100% 학생들이 틀린 문제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나머지 시간 동안 그 문제에 대한 풀이를 이제 해줍니다. 그래서 그럼으로써 이 학생의 부족한 점도 이렇게 좀 상담을 해주고, 또 제 어떤 강의력 같은 것도 보여드릴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좀 효율적으로 첫 수업을 진행하면서 제 능력을 최대한 보여드리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3번째, 마지막 단계는 수업 이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좀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수업 계획서를 보내드리는 겁니다. 이제 시범 과외를 해서 수업이 성사됐다는 전제하에, 또는 첫 수업이 이제 끝나서 다음 수업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 수업 이전에 수업 계획서를 정리해서 보내드리는데요. 저는 보통 평균 첫 수업이 끝나고 한 2, 3일 안에는 최대한 빠르게 보내드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수업 계획서 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어야 하냐면요. 첫 번째는 학생의 부족한 점. 제가 파악했던 학생이 지금 현재 이 정도의 난이도, 이 정도의 레벨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분석한 어떤 학생의 면모들을 좀 나열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2번째는 바로 선정 교재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 가장 중요한데요. 이 선정한 교재의 이름만 드리는 게 아니라 선정 이유까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교재 같은 경우에는 이 학생이 지금 이런 점이 부족한데 이런 걸 보완하기에 이런 점이 굉장히 괜찮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는 좀 자기주도 학습이 강한 학생인데 오답하는데 힘들어한다 라고 한다면 답지가 굉장히 잘 준비되어 있는 문제집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학생이 제 수업에서 뿐만이 아니라 혼자 이렇게 자율적으로 숙제를 풀게 될 때도 오답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굉장히 잘 준비된 답지가 있는 문제집이어서 추천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선정 이유 또 분류해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수업 목표입니다. 이 수업을 통해서 몇 월까지 어떤 문제집은 끝내겠다. 그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나아가 보겠다. 몇 점까지 올려보는 게 목표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라도 여러분들이 수업 목표치, 학생과 학부모님과 상담을 하면서 이제 그 학생의 목표도 여러분들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과 잘 타협을 하셔서 목표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첫 수업 혹은 시범 과외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3단계로 나눈 것은 이제 끝이 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좀 개인적인 팁을 조금 드리고 영상을 끝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첫 수업 때 절대 늦으시면 안 됩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 지각은 당연히 하시면 안 되고요. 다만 저는 첫 수업 때는 최대한 일찍 가려고 해요. 한 10분 정도 일찍 도착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첫 수업 때는 빨리빨리 이제 부지런하게 집 밖을 나오셔서 좀 일찍 미리 도착하시는 게 좋습니다. 2번째 팁 같은 경우에는 좀 여러분 입장에서, 선생님 입장에서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는 팁인데요. 저는 첫 수업은 10분 정도 늦게 끝냅니다. 처음에는 의도했던 건 아닌데요. 레벨 테스트를 보느라 시간을 썼다 보니까 제가 설명할 시간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10분, 15분 정도 첫 수업은 항상 좀 늦게 끝났었는데 이게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약간 오늘 끝내야 할 거는 무조건 끝내고 가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드리게 되나 봐요. 의도해서 막 10분 이상 하실 필요는 없어요. 내가 정각에, 정시에 이 준비한 게 다 끝났다 이러면은 사실 그냥 일어나셔도 됩니다. 근데 아직 내가 할 게 남았다, 첫 수업인데. 그럴 경우에는 조금 늦게 끝내시는 것도 사실 여러분들의 열정을 보여주기에 좀 상당히 괜찮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개인적인 어떤 취향에 따라서 좀 판단을 하시고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소한 제가 과외를 했던 경험에서는
이렇게 반응이 괜찮았던 좀 그런 네, 팁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지막에 말씀드린 2가지 팁까지 좀 유념하셔서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2탄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3탄 영상으로 보고 싶은 어떤 주제가 있다면은 혹은 과외 관련된 궁금증이 있다면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